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유아기 자녀와 키즈 카페 같은 곳에 가면 저 집 아이는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저렇게 잘 노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혹시 좀 사회성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자녀가 혼자 노는 걸 보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놀이의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거치면서 고학년이 돼서 일어날 수 있는 이성교제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바로 언더독입니다. 차를 몰고 깊은 산으로 들어간 남자가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내려 차 문을 엽니다. 차에서 잘생긴 개 뭉치가 뛰어나오고 남자는 게사료 한 포대를 차에서 내려놓습니다. 뭉치는 무언가 재미있는 일을 기대하듯 남자에게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는 테니스공을 꺼내 숲속 어수로 힘껏 던집니다. 신이 난 뭉치는 날쌔게 공을 쫓아가 주둥이로 공을 문 순간 자신을 남겨둔 채 출발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리고 뭉치는 사력을 다해 쫓아보지만 차를 따라잡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뭉치는 주인으로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깊은 산속에 버려졌습니다. 그래도 뭉치는 곧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으며 사료가 놓인 곳에서 굳은 비를 맞으며 기다려보지만 반가운 주인의 차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어느새 비가 멈추고 뭉치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즈음 숲속에서 한 무리에 버려진 개들이 나타나 뭉치가 손도 대지 않은 사료를 실컷 먹어 치웁니다. 뭉치가 버려졌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떠돌이 무리의 대장 짱아는 돌아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지 말고 자신들과 함께 가자고 설득합니다. 이때 가까운 곳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주인이 돌아왔다고 생각한 뭉치가 신이 나서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지만 차에 있던 사람은 늙고 병든 개 한 마리를 내려놓고 횡하니 떠납니다. 그렇게 또 한 마리의 개가 산속에 버려지고 짱아 무리는 버려진 개 그리고 뭉치와 함께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의 폐가 속 자신들만의 아지트로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깁니다. 과연 버려진 개들은 폐가 속 아지트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뭉치와 같은 신세인 듯한 버려진 개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영화 속 뭉치는 예상치 못한 깊은 숲속에서 바미를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심한 공격성을 보이는 바미를 보면서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지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좋은 이성 친구가 되어갑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지금 부모 세대와는 좀 달리 이성 친구를 사귀는 것이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요. 또한 그런 이성 친구를 드러내는 걸 그다지 꺼리지 않는데요. 반면에 부모 입장에서 초등학생 자녀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아이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이성보다는 동성 친구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되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칼이나 그 다음에 운동 등으로 공격성을 발산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소꿉놀이나 인형놀이 이런 부분에 좀 몰두하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도 여전히 동성끼리 뭉쳐서 이성 친구들과 반목을 하기도 하지만 슬슬 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고 5, 6학년쯤 되면 직접 또 사귀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 아이들이 그때 하는 이성교제는 성인처럼 진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교제 기간이 두세 달 정도로 그리 길지 않고요. 서로에게 호기심을 느끼는 과정을 마치 놀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등학생 자녀에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부모는 좀 평상시처럼 아이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이성 교제에 대해서도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좀 그런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성교제를 통해서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 패턴이 흔들린다거나 그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부모는 당연히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또 대처를 해야겠죠. 자녀가 이성을 사귄다는 건 많은 아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이어서 부모는 지나친 간섭보다는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자녀에게 꾸준한 관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등학년기 아이들의 이성교제도 연령 그리고 발달에 따라서 그 패턴이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영유아기 아이들의 놀이 역시 발달에 따른 단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조금 이해를 하면 아이들에 대한 놀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요. 또한 그렇게 되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습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빠를 만나보면 자녀의 사회성이 떨어져서 친구들과 잘 놀지 못한다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참 많은 경우에 잘 살펴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니라 대부분 발달 과정상 자연스러운 놀이 단계를 거치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거를 좀 오해를 해서 아빠들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놀이도 일반적인 발달 단계가 있어서 아무 때나 주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은 아닌데요. 자, 첫째로 아이들에게 비참여 행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사람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거나 아니면 좀 두리번거리기도 하고요.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고 만지작거리거나 순간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놀이로 볼 수는 없지만 놀이의 발달 과정에서 거치는 단계로 좀 환경이 좀 낯설거나 기분이 좋지 않고 친구 관계가 좀 원만하지 못할 때 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켜보기인데요. 다른 아이들이 노는 걸 지켜보면서 말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놀이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좀 내성적이거나 소극적인 아이에게 좀 자주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다음 놀이로 넘어가기 위한 탐색을 할 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빠들이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는 만 2, 3세의 영유아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혼자놀이인데요. 한 공간에 다른 아이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각자의 놀잇감으로 독자적인 놀이를 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은 만 2, 3세 아이들은 아직 사회성이 크게 발달되지 않아서요. 서로를 대화를 많이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노는 것이 특징이고요. 말 그대로 혼자 놀이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자, 네 번째는 혼자 놀이 시기보다는 조금 사회성이 발달한 병행 놀이의 시기인데요. 함께 놀자고 이야기도 하고 이번에는 같은 놀잇감으로 놀이를 하지만 언뜻 보기에는 이렇게 몰려 있어서 집단으로 놀이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상호작용이 없이 거의 각자 놀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연합놀이인데요. 함께하는 놀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놀잇감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역할 분담이나 조직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는 않아서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느슨한 집단 놀이의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유아기 후반에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협동놀이인데요. 이때는 좀 리더도 생기고요. 역할을 나눠서 조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합놀이와 그리고 협동놀이는 이제 구분은 이제 그 언어로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보통은 일반적으로 같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만으로 2살, 3살 정도일 때 주변의 아이들과 연합놀이를 하거나 협동놀이 정도의 수준을 기대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안 되거든요. 아빠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가 연합이나 협동놀이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혼자놀이나
병행놀이를 갖다가 아주 재미있게 잘 즐기고 있는 아이에게 옆에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놀아, 함께 놀아, 막 이렇게 강요를 한다면 이는 이렇게 발달 과정상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죠. 오히려 이 시기는 아이 혼자 상상력을 발휘하고 놀이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뭐 애착이 잘 형성된 아빠라면 아빠와 같이 이렇게 놀이하는 뭐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만 5세나 6세가 된 아이도 항상 뭐 연합놀이만 하거나 협동놀이만 하고 그런 건 아닌데요. 때로는 아이가 혼자 놀이를 하면서 깊이 있게 관찰을 하고 또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기질이나 특성도 놀이에 반영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